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주의 한 휴게소에 17마리의 길고양이 떼가 살고 있습니다. 휴게소에 들른 손님들이 먹을거리를 사오면 어느새 그 주변에 쭉 모여들어서 턱을 받치고 기다립니다. 이 귀여운 모습이 TV 동물 프로그램에 소개가 되면서 유명세를 탄 고양이들인데요. 방송에 나간 이후에 이 고양이들을 보려고 동물 애호가들도 많이 찾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난 4월 말 이 중 한 마리 고양이가 입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이 되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가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건 최근인데 화제라고 하기엔 참 끔찍한 화제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 다뤄보죠. 먼저 총상을 입은 고양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분이세요. 조문영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휴게소에 사시는 거죠? 예. 처음에 이 고양이를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데 고양이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언제나 그렇듯이니까 내려온 거죠? 예, 내려오더니 턱 있는 데가 뭐가 시커멓게 뭐가 묻어가지고 나는 뭘 주워 먹었는지 알았어요. 근데 물을 먹으려고 통 앞에 와가지고 물을 못 먹고 가만히 고개만 des다 띄고 하길래 이상해갖고 가까이 가보니까 냄새가 나면서 이 아래 턱이 없더라고요. 그 냄새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썩은 내죠. 그 물이 있는데 얘가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지를 못하고 계속 이 아저씨를 쳐다봐요. 사장님을 쳐다봐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까 얼굴에 피범벅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망으로 해가지고 잡았어요. 예. 잡아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병원으로 갔죠. 아하. 병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엑스레이 찍고 했더니 총알이 나왔다고. 총알이 어디서 나와요? 내장에도 총알이 박혀 있고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까. 턱이 그러니까 총을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알이 그러면은 턱을 관통해서 내장까지 간 게 내장까지 들어간 거죠. 그럼 그런 상태로 어떻게 고양이가 살아 있었죠? 글쎄요. 이제 머리 쪽을 안 맞아서 아마 살아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아무리 길고양이지만 거의 키우다시피 하신 건데 이런 일 당하고 보니까 마음이 아주 안 좋으시겠어요. 엄청 안 좋죠. 그래서 그 심정이야 내가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없어졌거나 다쳐서 안쓰러운 마음이죠. 그렇죠. 집에서 한 가족처럼 지내던 애완견 애완 고양이 못지않게 마음이 아프시죠. 많이 안 좋아요. 주변에서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길고양이 그거 좀 해로운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애완견하고 비교가 되느냐. 그리고 그거 한 마리 다친다고 해서 별 대수로운 일이냐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서 다쳤다는 거 하고 누가 조준 사격을 해갖고 다쳤다는 거 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인간이 그건 일부러 누가 조준을 해갖고 쌓았기 때문에 진짜 경찰에서도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물레방아 휴게소, 충주 물레방아 휴게소의 최초 목격자 조문영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서울로 올라온 길고양이가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또 이런 잔인한 동물 범죄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죠. 동물자유연대 최희경 간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목격자분이 처음 발견 당시의 상황을 전해는 주셨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정확히 진단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네, 일단 최초 발견 이후에 충주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이송해서 검사를 해봤지만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결국 서울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이송 후에 검사 결과를 보자면 진료 소견에 의하면은 이제 턱뼈 등이 골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물질이 혀를 관통하여서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리고 이제 설소대 등이 파열돼서 심한 출혈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소대라고 하면은 어느 부위인가요? 혀 밑에 혀와 입 안이 연결돼 있는 부위를 말합니다. 그쪽이 파열이 돼서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 네네. 내장 사진을 찍어보니까 안에 총알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전하시던데요.
네, 일단은 그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얼굴 턱뼈 주위에 아주 작은 파편들이 집중적으로 발견이 되었고, 배 부위에 있는 내장 부위에서도 예. 이런 이물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혹은 뭐 서너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파편처럼 박혀 있었어요. 네, 작은 파편이 이렇게 얼굴 부위뿐만 아니라 예. 몸 여기저기에서도 발견이 되는 걸로 봐서 이것이 한 번 발사하면 여러 파편이 나뉘어지는 산탄총이 아닐까 하는 산탄총. 것이 저희 단체의 생각입니다. 예. 한 번 쏠 때 왜 쇠구슬 여러 개가 쫙 흩어지는 그 총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예. 만약 그 산탄총으로 인해서 지금 발견된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동물들이 피해를 봤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고는 있습니까, 경찰에서? 네, 현재 이 사건은 충주경찰서에 고발이 되어서요. 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 진행에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동물 학대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증거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요. 예.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목격자분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런 끔찍한 학대 사건이 이게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주 제보가 들어온다면서요. 네,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 단체에 제보되는 연간 수백 건의 학대 사건에서도 길고양이에 대한 이런 학대 사건은 상당수의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스타일, 어떤 식의 학대입니까? 네, 뭐 작년에 같은 경우에 저희 단체에 제보된 내용 중에서는 뭐 새끼 고양이를 밟아서 뭐 죽인다거나, 혹은 이제 토치로 보이는 물건으로 불을 태워서 죽인다거나, 혹은 이제 올무 같은 것을 이용해서 목을 매달거나 잡아서 죽이는 행위 이런 것이 보고된 바 있고요. 특히 가장 흔한 경우는 사실 농약이나 쥐약 같은 약물을 이용해서 밥에 섞는다거나 해서 죽이는 행위가 많이 흔하게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위생에도 안 좋고 그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난 잠도 못 자겠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야생 길고양이까지 챙겨야 되느냐. 좀 죽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네. 일단 길고양이도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울음소리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시민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울음소리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발전기 때만 내는 소리로서 현행 중성화하여 방사하는 TNR이라는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성화 수술 이후에 그 제자에 방사하면은 그런 이제 현상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개체수도 좀 줄일 수 있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그 쓰레기 봉지를 뜯는 등의 그런 비위생적인 것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밥을 줌으로써 막을 수 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 강동구나 이런 일부 지자체에서는 길고양이 밥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물레 길고양이 어떻게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예, 현재 병원 치료는 거의 완료가 돼서요. 건사료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죠. 간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물자유연대 최희경 간사까지 만났습니다.